갈 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네, 드디어 산타랠리가 시작이 된 걸까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 양시장 오늘 모두 1% 중반대 상승을 해줬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3,000당 제약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힘을 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시장 비슷하게 상승을 해주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다른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상한가 특급 배송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요,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좋은 전략들 세워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공략해주시는 종목들이 있는데 방송 끝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고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렇게 4가지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들인데요. 가장 먼저 S&T 에너지부터 살펴보시죠. 11월 달에 공략을 해주시고 3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가볍게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해준 흐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12월 달에 공략해주신 종목들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부품 관련 기업입니다. 12월 달에 공략을 해주시고 거의 40% 가까운 상승 움직임 보여줬고요. 역시나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해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스게이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말 그대로 상한가 특급 배송해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상한가 2번이나 기록을 했고요. 현재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7,500원을 훌쩍 뛰어넘은 9,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공략해주신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LS 에코 에너지인데요. 가장 최근에 공략을 해주셨고요. 또한 전력과 통신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 또한 좋은 기업입니다. 이 종목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또 2차 목표가를 향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좋은 종목들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QR코드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옆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월요일에 상한가 특급 배송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단 하루를 빼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에 시작부터 기분 좋게 출발을 해줬습니다. 이제 우리 올해 정규장 4거래일 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폐장 직전까지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우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좋은 모습을 다행히도 좀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거의 이번 주가 마무리 시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래봤자 월요일 개장이 전부인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내년을 조금 준비하고자 오히려 적극성보다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이야기를 드릴 때 이번 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보다는 2025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25년도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거기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오늘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씩 볼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다행히도 올랐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만 오른 건 아니고 미국 증시에서 넘어온 재료 덕분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금 크게 올라준 모습입니다. 또 이번에 반가운 게 있어요. 크진 않지만 되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간만에 또 이렇게 들어와준 모습이에요. 지금 브로드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엔비디아에서만 이것들을 좀 공급을 주문을 넣으면서 가져갔는데 다른 기업으로도 이렇게 제공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비교적으로 조금 크게 올랐다기보다는 소폭 오른 정도고요.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오늘은 좀 같이 올라가준 모습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조금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25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먼저 가지고 시장을 좀 봐야지 리스크를 다 쳐내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5년도 전망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일본에서 BOJ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죠? 사실 8월, 9월부터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BOJ에서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준과 스텝을 맞춰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미국이 금리를 만약에 내리고 있는데 만약에 BOJ가 올려버리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또 청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외화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BOJ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해서 동조해서 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BOJ는 동결을 했지만 다음에 연준에서 동결을 하면 BOJ에서 올리고 이런 협력적인 스텝을 밟아가는 그림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절대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12월의 점도표입니다. FOMC 점도표인데 9월의 점도표에서는 25년도에 그죠? 25년도에 4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전망을 보였는데 이번 점도표에선 2번으로 대거 낮췄습니다. 자, 문제죠.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오히려 역풍을 좀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주말에 넘어오는 PCE 지표를 보면 예상치가 2.5%였습니다. 헤드라인이. 근데 2.4%로 나오면서 그래 그러면 2번은 좀 지켜지겠지라는 시각들이 이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의 판단입니다. 저의 생각이니까 이거를 맹신하기보다는 저의 어떤 그런 분석 차원에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많이 해도 2번 인하를 할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은 다시 인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 아무리 조금 높게 쳐줘도 많이 내려갔을 때 쳐줘도 미국의 기준금리 3.75% 이상 내려갈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재정 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재정 지출을 상당히 많이 풀어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단기채를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상하원이 모두 레드 수입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1월에 부채 한도 협상도 무난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될 것 같습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고용입니다. 예, 트럼프 정권은 기본적으로 그 힐러리 일기 때 이제 당선을 됐을 때도 힐러리 클린턴 이제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뭐냐면 리슈어링, 블루컬러 직업들, 제조업 회사들을 자국 내로 많이 불러들이는 정책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예요? 이민자 문제 때문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실업률이 너무 높게 보이는 것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430조 원을 들여서 이민자를 추방을 하고 리슈어링 정책도 트럼프 2기가 나오면 더
크게 확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가게 될 건데 고용이 튼튼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고용이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자,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 기간을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섬뜩한 재료인데요. 2008년도 때 금융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버냉키 의장이 굉장히 많은 통화 정책, 돈을 풀어내게 됩니다. 자, 돈을 풀면 어떻게 돼요? 돈을 풀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죠. 우리가 코로나 때 다 경험을 했잖아요. 자원과 이제 자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그렇죠. 근데 시중에 유통되는 돈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 물가 상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버냉키 의장이 당시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근데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은행의 대출 규제를 옥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이제 유동성으로 이제 풀어낸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누군가는 은행에 맡기게 됩니다. 그 은행은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면서 1,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게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 1,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고요. 집주인은 이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하게 됩니다. 1,000만 원을 풀었을 뿐인데 4천만 원의 신용 승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시스템을 옥죄면서 돈을 많이 풀었지만 인플레이션을 덜 오게 만들었는데 트럼프 정부 2.0이 시작되면 은행 규제를 폐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럼 그동안 쌓였었던 이 스트레스가 물가 압력이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금리가 다시 한번 치솟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전조 영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25년도 금리 저는 쉽게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구조적인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금리 격차가 더 커지면 돈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조망하는 2025년도 한국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가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와 밀접해 있는 주식들을 볼 것이 아니고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내는 과거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아무 종목이만 사도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옥석 가릴 수 있는 방법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잘 만나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 공략주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남은 우리 시장 좀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내년 시장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에 대한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도 내년 시장에 대한 전략들 다 잡아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또 더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져다가 대시면 한 2, 3초가 지나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방 입장하신다면 내년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옥석 가릴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중에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이어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잡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잠시 뒤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주 AS 만나보시죠. 예,
앞으로도 시장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매우 중요한 승부처가 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 중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 하나를 오늘도 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본격적인 기법 설명에 앞서서요. 그동안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이제 잡아낸 이 공략주들,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공략주들 리뷰, AS 타임 한번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저는 좋은 기법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좋은 기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 단순히 승률만 좋은 기법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퀀트를 돌려봤는데 10번 중에 7, 8번을 이기네? 이거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야라고 하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번 중에 7번, 8번을 이기더라도 3%로 이겼을 때 그리고 2번, 3번을 졌을 때 마이너스 15%로 진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좋은 수익성이란 무엇이냐면 손익비가 좋은 기법을 의미를 합니다.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 매도폭보다 수익을 봤을 때 수익 매도폭이 더 크다면 그것은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과 수익성이 모두 좋은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용 방법이 간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예요. 아무리 좋은 수익성을 갖고 있는 기법이라 하더라도 복잡하다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 빈도도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AS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이 매우 쉽습니다. 쉬운데 단기간 안에 드렸었던 11월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12월도 종합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월봉상 마이너스예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목표가 달성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어떤 흐름만 봤을 때는 매수가 대비 100%를 이미 추월을 했어요. 그죠? 12월 9일에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간단하면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 안에 낼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근데 얼마나 간단하냐? 하나씩 리뷰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12월 12일 시가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1차 목표가 33,000원을 제시를 드렸는데 깔끔하게 달성을 해준 모습이에요. 전력만개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AI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와 전력이다. 전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작년에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러 정전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교체 주기예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경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변압기와 전선이 부족해지고 있는 이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쇼티지 날 수 있다.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이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면은 얼마나 이 기법이 간단하냐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녹색 기둥 표시, 하늘색 화살표 표시. 자, 이 신호가 뜨면은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올라갑니다. 자, 이 신호가 뜨기 전에 추세는 없었어요. 근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늘면서 추세가 돌아 올라간다는 거 제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신호가 뜨고 추세가 좋아서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단기간 안에 10% 가까운 목표가 도달을 해준 모습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10%, 20%에서 끝나는 경우보다는 40, 50% 많게는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37,000원까지 높게 올려드립니다.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매수 전이다 하시는 분들 다시 조정 나왔을 때 한 31,000원, 3만 원 근처 내려오면 다시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 종목 S&T 에너지입니다. 1차 목표가를 제가 16,600원 이제 타이트하게 잡아드렸고 이때 2차 목표가를 제가 21,000원까지 높게 올려드렸어요. 잘 봐야 된다. 원전 굉장히 다음 이제 에너지. 제가 앞에서 AI 모멘텀 다음 골자는 전력과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은 원전밖에 없고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원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보면 스마트머니 신호 보세요. 뜨기 전에 한번 보세요. 추세 흐름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있어요? 없죠. 이 신호가 뜨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올라가게 됩니다. 기법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를 하면 돼요. 잠시 뒤에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면서 어때요?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모멘텀이 길게 살아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도 제시 드릴게요. 3차 목표가입니다. 3차 목표가 25,000원 제시 드립니다.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3차 목표가에서도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대장주다. LK99 연구 논문을 올린 이제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NS 벤처캐피탈, 또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의 52%를 보유한 종목이 신성델타테크인데 최근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새로운 초전도체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2차 목표가 제가 10만 원으로 제시를 드렸고 지금 이제 구글의 윌로우가 또 초전도 양자 칩셋입니다. 그죠? 거기와 관련해서 양자 컴퓨팅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작년 7월에 이 신호가 포착됐을 때는 1,400%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추세가 없다가 신호 빵 뜨니까 한참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가운데 아주 뒤늦게 제가 공개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목표가를 아득히 빠르게 달성을 했습니다. 신호가 떴을 때 이때 잡았으면 이 신호를 받아가셨으면 벌써부터 100% 시세도 한번 좀 차익으로 노려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 신호 받고 싶으신 분들 잠시 뒤에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자, 무료로 다 보내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 리뷰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3차 목표가 12만 원 그대로 유지하니까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리뷰 종목인데요. 바로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 자, 엑스게이트 1차 목표가 6,700원 달성하고 나서 제가 2차 목표가도 7,500원 드렸는데 10,000원 위에서 지난주에 한참을 놀았어요. 매수가 대비 이 2배짜리 위에서 한참 놀고 있었습니다. 자, 양자 칩셋 윌로우 거기에 더해서 이온 트랩 방식의 아이온 Q 컴퓨팅 이 성능이 64LQ 이게 이제 9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은 기존의 이제 어떤 반도체 칩셋 기술로 올릴 수 있는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성능을 동일한 성능으로 유지했었을 때 비용이 오히려 양자 컴퓨팅 쪽이 더 싸지는 이런 상황, 양자 우위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건데요. 9월 이벤트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온큐 특성상 항상 기술 발표 3개월, 6개월 이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달아서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더 올라갈 자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한번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아무 흐름도 없다가 요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달라지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전히 저는 더 갈 이제 자리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요. 3차 목표가 114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살펴봤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하면 어때요? 단기간 안에도 요 정도의 수익성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증명을 한번 드렸고요. 자, 요 앞에서 보여드리는 이 신호가 도대체 뭐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이게 도대체 뭐냐? 똑똑한 돈이죠. 번역을 하면.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는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모르는 재료를 먼저 알 수 있는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재료를 토대로 저점에서 매수할 때 들어오는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신호가 잡아내준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신호가 그럼 모든 뉴스전에 다 잡아내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다만 제가 통계를 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단연간의 데이터 중에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이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호가 포착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앞에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이 기법은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간단해요?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신호가 포착돼요. 어떻게 됐어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후 때부터 올라가잖아요. 추세 흐름이 이 신호를 기점으로 달라지잖아요. 매집의 시작점을 이렇게 잘 잡아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죠. 아무 흐름이 없다가 신호가 빵 뜨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요 신호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시청자님들께서는 신청하셔서 받아가셔서 PDF 파일 보고 등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좋은 거 보여드리고 맨날 리뷰를 해드린다 하더라도 제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제가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머니 기법은 손익비가 좋고 또 간단한 기법입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 중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시고 나서 사실 우리 시장은 계속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10%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또 앞으로도 부각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주셨고요. 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 관련해서 또 대장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3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제시 새로 해주신 종목들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에 QR코드 크게 띄워드릴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촬영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신 종목들 정말 지수가 밀려내려가는 와중에도 목석 가리게 해주시면서 크게 올라줬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된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공부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스마트머니 기법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지금 바로 받아가 보시죠.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 해주고 계신데요. 이 기법에 대한 포인트가 궁금하거든요. 포인트 있을까요? 예, 오늘 포인트도 한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설명은 또 제가 디테일하게 드려야겠죠.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장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받아가셨다면 이 차트에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캔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될 겁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 포착된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포착되고 나서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시작되기 전 거래량보다 시작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작일에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겠죠. 시작을 했으면 어때요? 근데 더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추가 매집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캔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나중에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포착일 이후에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하느냐? 우선 기준봉 저가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호가 포착된 날이 있으면 이 포착된 날 캔들 저점 있죠? 저점 구간까지 조정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위에서 놀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점 매수 방법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포착일 종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을 저는 일단 권장을 드립니다. 다만 장중 내내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다, 직장에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오셔서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 해놓으셨다가 포착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다면서 난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네 번째 방법인데요. 네 번째 방법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신호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 구간이 어디든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요? 그럼 우선 보류를 했다가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손절 추세선이 이탈되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100%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법에. 만약에 누군가 100% 기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기꾼입니다. 그죠? 기법에 100%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숙지하고 대응하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신경할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간단한 기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없겠죠.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예시 종목 태성입니다. 올해의 가장 베스트한 종목 같아요. 스마트머니 신호등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언제 발생을 하냐면 5월 29일에 이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의 C사, CATL이겠죠.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복합동박을 설비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파나소닉과도 논의를 시작했을 정도로 커다란 뉴스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이 근데 뭐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뉴스를 제공받기 전에 그 뉴스를 알고 있는 주포들이 이 뉴스를 기반으로 매집을 했을 때 그때 들어오는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했죠. 한번 이 재료의 성격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 뉴스를 알았을 때는 언제예요? 5월 29일입니다. 근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알았냐는 겁니다. 자, 이 설비 결정을 했을 때 하루 이틀 만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이미 오랫동안 며칠간의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하고 공시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알아요? 이사회 회의하는 순간부터 할까요? 아니죠. CATL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은 순간부터 내용을 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료다라는 겁니다. 즉,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들이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을 하면 안 됩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단순한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이 5월 29일 복합동박 설비 뉴스는 이때 나왔습니다. 5월 이때 나왔는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뉴스는 이날 나왔는데 거래량은 그 이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을 해줬죠? 5월 29일에 정확하게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이렇게 포착을 하게 해줍니다. 자,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작일 이전에 거래량이 어때요? 없죠? 시작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신기하게. 그죠? 그럼 포착일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뭐다? 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 있겠다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답을 규정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시나리오가 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보유를 했어요. 자, 1000%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되지만 이거 다 못 챙길 겁니다. 그죠? 중간에 나왔겠죠,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자, 이때 7월에 이탈했을 때 만약에 정리를 하더라도 플러스 200% 구간입니다. 근데 뉴스 발생일에 갑자기 뜬금없는 악재가 떠가지고 유상증자 악재가 떠가지고 만약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 마이너스 3%밖에 안 돼요.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뜨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요거 제가 신청 주시면 그냥 다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올라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아무리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다 증명을 드려도 예시 종목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서 당일 상한가나 급등이 나오는 그 종목들을 가지고 스마트머니 신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증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영상을 간 종목이 있어요. 이현상. SBS죠. SBS가 이현상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추세가 어땠어요? 그동안? 굉장히 추세가 나빴습니다. 나빴고 거래량도 터지지 않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갑자기 딱 뜨더니, 그죠? 추세가 갑자기 옆으로 가더니
거래량이 이렇게 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 현상을 가게 됩니다. 자, 요 공식대로 가죠. 신호 포착이 나면 시작을 한 거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뉴스 때문에 올라갔어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틀 동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점에서 저런 흐름들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재료 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요 신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신호랑 손절 추세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PDF 파일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요거 그냥 신청자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머니 기법 정말 쉽습니다. 주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쉽게 적용해볼 수가 있는 방법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자료집 자세하게 보내주시고 있고요. 또한 종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차트를 잘 보실 줄 모르는 분들도 쉽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또 바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화면에 QR코드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저희 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한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내년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궁금하신 분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한 자료집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QR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캔하고 잠시만 기다리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셔서 전략 받아가 보시고요. 또한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3글자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요. 올해 시장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특히 단타에도 강하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단타에 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는 것은 시장과 다르게 좀 트렌디한 종목들도 잘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예 다른 기법이 아니고요. 요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용한 단타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피드 머니 기법인데요. 제가 스피드 머니 기법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처럼 스피드하게 수익을 낸다라고 해가지고 스피드 머니 기법이다라는 명칭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기법 같은 경우 시장이 좋아지지 않았으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조금 공개를 하고자 제가 방송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공개 계획이 없었거든요. 시장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옥석을 단기간 안에 조금 시장이 크게 무너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을 잘 선별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좀 잘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우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무조건 중요합니다. 왜? 똑똑한 돈이 들어와야지 결국에는 주가가 상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만 해가지고 추세를 상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포들, 시장 이제 참여자들 그리고 이제 주가의 선택권을 가진 자본들이 들어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그죠?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 이 날을 제가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작을 했는데 매집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매집 기간이 종목의 질량 혹은 주포들의 매입 어떤 계획에 따라서라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날지 혹은 1, 2주 갈지 아니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시 종목처럼 태성같이 한 달이 걸릴지 아니면 제가 예전에 리뷰 종목으로 설명드렸었던 알테오젠처럼 5개월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 포착과 동시에 매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스윙에서 중장기입니다. 그죠? 근데 스피드머니 기법은 뭐라고 그랬죠? 단타 활용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개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시작을 해요. 그럼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주가 등락이 있으면서 매집을 하겠죠. 자, 매집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요 급등 초입 구간, 급소 구간을 잡아내는 기법이 스피드머니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은 이해가 다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바로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제 어떤 기업이죠? 루닛입니다. 루닛, 그죠? 지금 현재 AI 대장주 중에 하나죠. 자, 루닛이 흐름이 어땠어요? 그동안 좋지 않다가 신호가 빵 뜨고 나서 거래량이 어때요? 이때부터 늘어납니다. 이때부터. 자, 신호가 들어와야 돼요. 신호가 안 들어오고 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호가 들어오고 매집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노란 추세선은 손절 추세선인 거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 파란 추세선이 뭔지 모르겠죠. 이게 스피드머니 저항선입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 바로 랠리가 나오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신호가 뜨고 저항선을 돌파했었을 때 매수를 했을 때 단기간 안에 73% 시세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이 아니고 오늘 리뷰를 드린 종목입니다. 신성델타테크죠. 마찬가지 추세가 좋지 않은데 신호가 떴어요. 근데 저항선을 바로 돌파합니다. 돌파하면 뭐다? 바로 가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 한두 달 뒤부터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바로 신성델타테크처럼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경우의 차이는 스피드머니 저항선을 돌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신호도 신청 주신 분들 다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머니 기법은 스피드하게 시장에 대응해 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고요. 또 최근 시장이 정말 어려웠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공개를 해주신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 역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공부방 입장하시면 저희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머니 기법과 스피드머니 기법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죠. 저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스마트머니 기법과 더불어서 스피드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쉽게 정리를 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화면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그냥 들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촬영하듯이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쉽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도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최근에서 공략주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략주로는 어떤 거 챙겨오셨을까요? 예, 오늘의 공략주, 오늘의 옥석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바로 AI 테마주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 아시는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AI예요. 자, 재료를 한번 좀 간추려 보자면 우크라이나 재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AI 보안과 관련된 여기에서도 이제 정부 기관 설립에 대한 재료도 있고요. 모회사, 계열사에 대한 재료도 있습니다. 계열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동사의 어떤 2대 주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회사의 어쨌든 그 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로 봐도 되는데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CES 2025에 참가를 합니다. 양자 컴퓨팅도 선보인다라고 하는 CES 2025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에이전트 시스템인 노바를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 폴라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그룹주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움직여요.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보다 폴라리스 AI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재료로도 활용을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AI 기본법이 사실 연내 통과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계속해서 이제 계엄령 이후에 조금 미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재료의 연장이다. 재료가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악의적인 AI, 그죠? 딥페이크도 그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안전연구소,
안전기관을 먼저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이 기술로 인한 피해,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결국에 보안을 더 먼저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해킹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을 방어하는 양자 내성 암호 모델도 이미 5개 정도, 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는 보안이 먼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에 대한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먼저 자기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외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다 보면 막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요거를 조금 중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기 초에 이 재건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로 스마트 시티 구축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이 스마트 시티 구축을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 테마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이 차트의 설명에 앞서서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I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 주도의 모멘텀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 아니고 미국의 정부에서 주도해서 AI 모멘텀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갈 때쯤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년도에 연준에서 그죠? 굉장히 많은 통화량을 풀어냅니다. 통화 이제 정책을 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풀어내요. 이 돈들을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단기채를 발행하면서 단기채 이자를 높게 주면서 어때요? 자금을 시중의 자금, 잉여 자금들을 단기채 자금으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죠? 자금을 빨아들인 이제 재무부가 빨아들였던 이 자금들을 어디다 썼어요? 빅테크 기업들에게 재정 지원들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성된 게 뭐예요? AI 모멘텀이에요. 자, 방위 산업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AI와 퀀텀 신앙은 미국 정부에서 이 패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선두적으로 가져가야 될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AI 모멘텀이 1, 2년 안으로 끝날 수 있는 모멘텀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신호 포착일 이전의 거래량이 어때요? 없습니다. 그죠? 신호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추세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미 꽤 조금 오른 것 같지만 아직도 더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내일 시가 의견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가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000원 그리고 손절가 3,000원 제시 드리는데요. 자,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것도 좋지만 그 레시피를 받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지로는 AI 관련주 폴라리스 AI 잡아주셨습니다. 이 AI 관련 종목들 최근 뉴욕 증시에서도 또 국내 증시에서도 뜨거웠는데요. 여기에 앞으로 딥페이크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또 트럼프 이익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가는 내일 매수가 크리스마스 이브의 시가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4,000원, 손절가로는 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공부방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자세한 투자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